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철도역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여가고 실나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떤 피기백 방식, 캥거루 방식,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철도 운임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잠깐 얘기하는 걸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철도역의 컨테이너를 하여가는 방식. 철도역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싣고 어떤 화물차에 어떻게 싣고 내리는지 이런 방법이 더 특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러 온 플랫 방식이라 TOFC. 그래서 트레일러 채로 그냥 철도에다가 실는 거야.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채로 화차 위에 적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싣고 내리고 이러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어떤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역에 도착했을 때 이동하기에 서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실은 채로 그 채로 그냥 그대로 화물차에 실는 거죠. 이렇게 화물차에.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채로 화차 위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트레일러를 견인 장비로, 그러니까 우리 고장 출동하면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에서 차 고장 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가지고 그 차를 끌고 그런 것처럼 컨테이너 실은 트레일러를 견인차가 끌어가지고 상차시키고 하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에 편리하도록 견인에, 그러니까 어디 이동에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트레일러 채로 그냥, 그러면 서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TOFC 방식이다. 트레일러 온 더 플랫카. 트레일러 채로 철도에 실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방식이 피기백 방식과 캥거루 방식이 있다는 거죠. 피기백 방식과 캥거루 방식이. 피기백 방식은 뭐냐? 화물 열차에 트레일러와 트럭을 같이 실어가지고 같이 실은 거지. 우리가 이제 여객선에 화물차 채로 싣고 가서 목포 같은 데서 싣고 가서 제주도 가서 화물차 그냥 꺼낸 대로 싣고 이용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레일러 채로 화물 열차에다 얹으면 견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물 자동차의 기동성과 화물 자동차의 빨리빨리 가는 기동성과 철도의 장거리 신속성을 결합한 운송 방식으로 복합 운송 방식이라는 거죠. 도착했을 때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화물 적재 단위가 클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죠? 두 번, 단점은 피키패커,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런 거에 하역 기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일러의 하대 높이만큼 적재량이 높아진 거예요. 화물 열차가 이렇게 있는데 트레일러체로 또 여기다 싣니까 그렇잖아. 또 화물 열차가 이렇게 높은데 그 위에다 싣니까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 철도 터널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응? 철도에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터널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트레일러체로 열차에, 화물 열차에다가 실으면은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이렇게 피키패커, 이런, 응? 이런 것들이 좀 장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화물차를 막 떠서 올려야 되니까. 캥거루 방식은 세미트레일러를 특수 철도 대차에 싣고 운송하는 방식. 그래서 세미트레일러의 바퀴를 철도 대차의 바닥 아래로 낙하시킬 수가 있어서 화물 적재 높이의 제한이 낮아도 수송이 가능하다. 응? 그러니까 트레일러 바퀴를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터널의 높이나 법규상의 차량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어떤 터널 통과 시에 유리하다. 이거는 장거리 전기 노선에 있어서 운송 후 효율을 높이고 트럭에 의해서 지역 간의 집화 및 인도를 신속하게 하고자 두 운송업체 간에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물열차 회사하고 철도하고 서로 결합해서 윈윈한다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 정시인도가 갈라. 그 다음에 피기백 방식처럼 하역기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연료가 효율화되다. 응? 그래서 이건 싣고 하차하고 실을 때 좀 특수하게 하차의 맨 뒷부분과 야드를 경사로로 연결하여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기도 하고 하차도 한다는 거죠. 캥거루 방식. 세미 트레일러 특수 철도 대차. 여기 세미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하차가 있으면 여기 세미 트레일러를 여기에다 물건 싣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원 COFC 방식은 컨테이너만을 화차에 싣는 거죠. 컨테이너만 화차에 실었잖아. 근데 하역 시에는 기중기라든지 지게차 이런 것들에 장비가 좀 필요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에 의한 방식이네. 가로 세로 이동. 컨테이너를 실을 때 지게차로 이렇게 스프레드 지게차라든지 리츠 스태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하역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매달아 싣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위하여 대량의 컨테이너를 신속하게 매달아서 싣는 거예요. 여기 봐. 이동하면서. 대량의 컨테이너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달아 싣는 방법이 대량의 컨테이너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COF 컨테이너체로 싣는다는 거죠. 플레이트 라이너는 뭐냐? 플레이트 라이너라는 거는 고속행 컨테이너 열차다. 고속 직행 컨테이너. 대형 트레일러로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반된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고속 열차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컨테이너화된 화물을 취급하며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화물을 논스톱으로 수동한다. 플레이트 라이너 방법은.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레일러 플레이트카 방식은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체로 하차에 적재해서 운송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것체로 이렇게 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2번 달렸으니까 이만큼 높은 거지. 그죠? 이걸 싣고 하역할 때 견인 장비로 견인하고, 또 하차원에는 트랙터와 연결하여 트랙터가 요것만 내려가지고, 앞에 기둥만 있으면 견인차가 끌고 가면 되는 거죠. 이걸 운용하는 방식은 피기백 방식과 캥거루 방식이 있다는 거죠. 화차의 취급 운임. 화차의 운임은 어떻게 되냐? 화차의 운임. 열차 운임은 레일 운임을 기본으로 하여 철도 운임과 발착 양단의 통운 요금으로 구성되며, 철도 운임은 거리대별 톤당 운임의 운임 계산 톤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주로 화차의 운임은 기본적으로 거리하고 운임률이라는 거죠. 응? 거리하고 운임에 1km마다 얼마씩 이렇게. 근데 장거리 운영되면 좀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거리 1km마다 얼마다. 1km마다 얼마다. 그리고 철도 운임은 기본적으로 철도 간의 거리에 톤당 운임을 곱하고 실제 운송하는 또 화물 중량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뭘 싣느냐? 1km마다 톤당 운임을 곱하고, 그래서 운임이라고 하는 거는 운송 거리, 그 다음에 1km당 얼마 갈 거냐, 그리고 화물 중량이. 그러니까 똑같이 가더라도 무거운 거, 부피는 무거운 거를 실느냐, 가벼운 거를 실느냐, 화물 운송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뭐 고속버스라든지 철도 이런 데서도 옛날에 어린이 요금도 있어요. 어린이 요금. 또 몇 살 이하는 요금을 받지 않고. 그래서 화물 일량에 대한 최저 운임은 사용 하차의 최대 적재 중량에 대한 100kg에 해당하는 운임을 받는다. 그래서 화차 일량을 70kg 운영하더라도 100kg 적용해서 돈 받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를 하는데 1km 미만이라든지 1톤 미만 중량은 반올림해서 톤으로 보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운임은 운송 거리, 운임률, 화물 중량 이런 거로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